김남훈의 인파이팅.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모두들 힘차게 출발하셨나요? 여러분의 오후 그중 2시간을 책임지는 김남훈이 오늘도 여지없이 인사드립니다. 삥삥. 월요일의 인파이팅은 인파이팅의 대들보, 국민TV 라디오의 보배이자 주얼리 그 자체. 김선님이 주인공인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로 2시간 내내 달립니다. 오늘은 저의 오프닝을 좀 줄이고 김선님을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김남훈의 인파이팅 출발! When there is love, I can't wait to talk about it when things get rough. I like to walk with you when it's night. I like to be the light that's missing and remind you.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아이고, 그 남자는 되고 왜 저를 안 되냐고요? 야, 너 왜 이래? 저를 안 돼요? 야, 나보다 빨리 끊어. 김남훈, 미쳤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발은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해서. 아까 나도 어쩌라고. 찌질한 자식, 정말 짜증나.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안녕하세요. 김선,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의 김남훈 인사드리고요. 뿌잉. 안녕하세요. 김선 인사드립니다. 뿌잉뿌잉. 제가 김선님의 얼굴 표정의 밝은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 아이폰 5S를 구입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조작설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무슨 게 조작설? 아이폰 5S가 국내 출시되고 하루 뒤에 그분의 핸드폰이 박살났다는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왔는데요. 사고. 본인은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휴대폰의 그 피해 정도와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고의다. 아니다. 일부러 떨어뜨리고 왜 그런 그 신제품 출시될 때 아이폰이라든가 갤럭시 S4 신제품 출시되면은 유독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린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읍스. 네. 아닙니다. 보이죠? 아무튼 바꿨어요. 보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시원하네요. 네. 뭐. 저 같은 새 것은 좋은 경우는 거야. 지금 게시판에 와이러님께서 김남훈님, 남훈이 형 허벅지는 괜찮으세요라고 올라왔는데 네.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이게 뭔 일이에요? 오늘 제 트위터를 팔로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스를 탔어요. 네. 버스 앞좌석에 보면은 앞바퀴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1인석 좌석인데 굉장히 좁은 좌석이 있잖아요. 네. 1인석이라서 좁은 데다가 그 앞바퀴가 튀어 올라와 있어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은 차가 있는데 네. 작은 좌석이 있는데 거길 제가 앉았어요. 근데 들어갈 때는 차가 움직일 때 나오는 관성의 힘과 그다음에 그래비티, 중력의 영향 때문에 착석할 수가 있었는데 네. 문제는 빠져나올 때죠. 안 나오는 거예요. 제 허벅지가 완전히 걸려가지고. 그래서 내려야 할 정거장은 4정거장, 3정거장, 2정거장 오는데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떡해. 껴가지고 낑겨서.
그래서 간신히 목적지에 지나간 상태에서 두 정거장 지나간 상태에서 주변 사람의 도움과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의 도움. 도와주세요. 네, 주변 사람의 도움과 버스 기사 아저씨의 배려를 통해서 탈출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버스 앞자리에 있는 1인석 앞바퀴가 튀어나와 있어서 좁은 그 좌석은 외계인이 프로레슬러 납치하기 위해서 만든 부비트랩이다. 거기에 낑겨 있는 프로레슬러들은 종점에 실려가서 종점 지하에 있는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엡실론 성원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레슬러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아무튼 저는 외계인의 맛의 손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뭐 다치진 않으셨죠? 좀 허벅지 아파요. 의자는 안 부서졌는데. 의자는 그 왼쪽 팔걸이 쪽인데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이게 유격이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런. 좀 지금 우리 게시판 보니까 와이로님께서 김선님은 시구를 아이폰으로 하셨음 이러시는데요. 예. 뭐 아닙니다. IT 시구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니까. 하고 뭐 어떻게든 고장이 안 나니까 나중에는 그 아이폰 4S를 자유낙하 정도가 아니라 집에서 도마 대신 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월요일에 말을 이렇게 넘긴 거 보니까 진짜야. 김성 김남훈의 대국민 상담소 첫 사연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혼기가 꽉 찬 32살 여자입니다. 20대 때는 꼭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급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요. 친한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고 나이 앞자리 수가 3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 좀 드네요. 집에서도 이제는 걱정하시는 눈치고요. 6개월 정도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긴 합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났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직업도 안정적이고 성실하고 인상도 좋고요. 친구들에게도 남자친구를 소개시켰는데 다들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만나는 동안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냈습니다. 성격도 잘 맞는 것 같고요. 그가 저에게 많이 맞춰주는 편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보면 이만하면 결혼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괜찮은 남자입니다. 그 사람 역시 나이가 30대 중반이라서 가능하면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사람인 건 맞는데요. 확실히 이 사람이다는 확신이 드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하고 비교하는 건 좀 못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막 설레이고 너무 좋고 그런 감정은 없어요. 예전엔 확실히 그런 게 있었거든요. 누구를 만나려면 막 기다려지고 가슴 뛰고 그런 느낌요. 지금 남친은 저랑 조건 잘 맞고 나한테 맞춰주니까 편해서 안정돼서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덤덤해요. 그 사람도 저한테 그런 것 같고요. 무척 젠틀하게 잘해주기는 하지만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왠지 우리는 서로 결혼 정년기에 무난하게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라 결혼하기로 한 그런 커플 같아요. 조건적으로는 다 맞는데 정작 가슴이 안 뛰는 거죠. 예를 하나 들게요.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많이 아파서 회사에도 못 가고 이틀 동안 누워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전화 왔길래 자기야 나 몸살에 급체가 나서 집에 있어. 나 전화 못 받거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알았다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전화할 때까지 전화 한 통을 안 했습니다. 만 이틀 동안을요. 이틀 후에 다시 만났을 때 몸 어떠냐, 고생했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서운했어요. 제가 아플 때 전화 통화는 못하더라도 문자나 카톡으로 괜찮은지 물어봐 줄 수는 있잖아요. 지금 전화 못 받는다고 정말 전화를 안 하다니 둔한 건지 저를 걱정하지 않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막상 만나면 잘하는데 가끔 그의 이런 면이 저를 서운하게 해요. 사실 별일 없으면 이 남자랑 이대로 결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덤덤한 게 사랑인가 싶기도 하고요. 사랑이 없다면 그냥 조건에 맞춰서 결혼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조건만으로는 이 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딱이긴 합니다. 그는 안정되게 쭉 갈 수 있는 직업이고 제가 하는 일과도 잘 맞거든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고
정말 사랑받는 느낌을 갖길 바라다가도 제 나이에 이렇게 조건 잘 많고 이렇게 맞춰준 남자 만나기 힘들 것 같아서 망설여지고 결혼해버리면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어서 상견례 하자고 재촉하시는데 지금 미루고만 있네요. 결혼 꼭 불타는 사랑 해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 어떡하죠? 어떡하죠? 나무씨. 뭘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땡긴 대로 하는 건데. 끝났고요, 이제. 네. 땡긴 대로 하는 건데, 조건적으로는 다 잘 맞는데, 뭐, 직업적으로나, 뭐, 사람도 괜찮고,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너 괜찮다. 평판도 좋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불타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약간 이런 의구심? 근데 아팠을 때, 사실 좀 웃긴데, 그 사연녀분께서 아팠어요. 네. 그래서 몸져 누워있는데 남친이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전화 받았어요. 여보세요. 받았더니, 자기가 괜찮아? 이랬는데, 나 너무 아파서 전화 못 받거든. 이러고 끊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파서 전화 못 받을 정도로 아픈 건 맞아요. 그런데 이틀 동안 전화 안 했으면 48시간이잖아요. 응, 만 이틀 동안 안 했대. 이건 좀 서운할 만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틀 동안이면 좀 너무한데?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안 그래도 무덤덤한데 이틀 동안 내가 아프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나도 여자지만 이런 말 하기 좀 짜증나는데. 네.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내가 전화할 때까지 전화하지 마. 이거에 한 60%는 전화 안 하면 죽어. 그렇죠. 근데 정말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거 간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치. 그 간을 잘 봐야 돼. 절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창문 싹 보니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러네.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바라는 또 아프면 사람이 좀 까칠해지고 뭔가 그 챙김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이 정말 김남은 너 나한테 정말 전화하지 마. 전화했다. 내가 전화할 때까지 전화하지 마. 알았어. 전화 안 할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왜 시킨 대로 했잖아. 이러면서. 이러면 바보야.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는 거고 지금같이 이렇게 아플 때는 좀 챙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딱 잘라서 막 짜증나서 전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는 거를 뭔가 어필을 했는데 남자가 카톡도 안 해, 바이버도 안 해, 문자도 안 해, 전화도 정말 안 해. 그러니까 좀 헷갈린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결혼은 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요. 사랑의 상대는 좀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과 해보고 싶다는 느낌,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연애는 스포츠카 같은. 뭐냐면 스포츠카가,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뭐냐면 스포츠카가 기본적으로 연비가 황이잖아요. 네. 뭐 리터당 4kg, 3kg. 그러면 트렁크에 기름 싣고 다녀. 그리고 정비성도 떨어져요. 포르쉐 페라가티 스포츠카들 만 킬로에 한 번씩 엔진 다 한번 열어보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만 킬로에 한 번? 왜냐면은 그 쇼스트로크 엔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고사양 엔진일수록 부하가 많이 가잖아요. 다 뜯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 차 왜 사? 주차할 때 완전 짜증나요. 뒤가 잘 안 보여요. 뒤에 안 보이잖아요. 납작하게 굴러 있어서. 앞에도 안 보여요. 낮아가지고. 앞에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시트도 후져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착용감이 이제 딱딱하게 돼 있다 보니까 스포츠카 타면 여자분들 멋있다 타는데 10분만 지나면 여자분들 얼굴이 다 황으로 변해요. 떡실신. 왜냐면 타는 사람만 재밌어. 타는 사람만 재밌는데다가 시트가 마치 자전거를 타고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전거 타고 막 150. 네, 그런 느낌이니까 완전 황해요. 오디오도 뭐 사실 차 소리에 갇혀서 잘 안 나고. 왜냐면 오디오 없는 것도 있어요. 아니 자동차 배기음을 즐겨야지 왜 오디오를 듣느냐 이러면서 무슨 말이냐 이런 적이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꽂히는 게 뭐냐면 그 하나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매력 있잖아요. 누구보다 빠르게 멋있게 코너를 돌 수 있고 더 먼저 목적지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타고 나가면 사람 다 쳐다봐. 그런 어떤 뾰족하게 튀어나온 매력이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평균 점수는 높은 거죠. 외모, 각종 조건, 성격 다 괜찮은 편인데 뭐나 뾰족 튀어나와 있는 게 없는 거죠.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끌리는 매력이 없다. 끌리는 매력이 없는 게.
그리고 그 매력이 없는 데다가 요번에 이틀 동안 아플 때 전화를 안 했다는 거. 난 근데 이건 좀 요거는 크다고 봐. 사실 남자가 연인에 대해서 이틀 동안 갑자기 연락이 없다는 거는 딴 생각을 좀 했거나. 아, 진짜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아니면 뭔가 스킨십이라든가, 두 분의 어떤 성생활적인 부분에서. 뭐야, 민기 불러.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되게 웃긴데, 네. 좀, 그렇게 민기적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 빼야겠다, 이런 부분이. 꼭 그런 부분 아니더라도, 그럴 때 그럴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틀 동안이면 좀 너무해요. 궁금하잖아. 네. 얼마나 아픈지, 네. 밥은 먹냐, 약은 지어 먹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은 결혼 사랑의 전문 아니잖아요. 이 챕터, 이 고민에서 네. 여자분께서 고민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 고민에 있어서 메인 주제는 벌써 남자분이 던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여자분이 그 무던한 남자에게 흥미를 못 느낀다가 아니라 역시 핵심 그건 것 같아요. 아프다고 했는데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다.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네, 문자 하나 못 보내요? 아니, 무슨 얼마나 바쁘길래. 자기야 괜찮아? 그러니까. 밥은 먹었어?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 하나? 우리 게시판 한번 볼까요? 게시판 보자. 시생님께서는요, 또 약간 다른 견해를 주셨어요. 네. 배려일 수 있는데요. 아픈데 자꾸 전화 오면 그것도 힘든댐. 아픈데 문병 온다고 하면 아픈 와중에 청소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뭐 그렇죠. 일리가 제가 있는 여자분 병실에 있는 상태에서 문병방 갔다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이분이 그치. 발바닥을 다쳐가지고요. 네. 일단은 발바닥을 약 2달 동안 목욕을 못한 상태였어요. 목발을요? 발바닥을 다쳐서. 발바닥을 다쳐서. 2달 동안 목욕을 제대로 못한 상태여서. 어머, 어떡해. 머리는 산발에. 네, 떡졌어. 예, 그래서 이건 진짜 가족 아니면 여자분한테 문병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한 분은 교수님이었는데 절대 오지 말래요. 절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 교수님? 남자 교수님. 남자 교수님. 다 같이 갔죠. 네. 근데 그분이 치질 수술한 거였어요. 뭐야. 네, 그래서 갔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네. 주스 사고 갔다가 그냥 다시 컴백? 퇴각하자. 아니 좀 이 시생님 말씀도 약간 일리가 있는 게 아파서 누워 있으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럼 정말 네. 씻지도 못하고 화장도 못하고 그리고 이게 만난 지 6개월이면은 아직 메이크업 안 한 모습 전면적으로 오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라인과 이렇게 비비크림 기본적인 거를 하고 만나는 6개월이면 그럴 수 네.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 진짜 완전 떡시신 데서 얼굴도 땡땡 붓고 머리도 못 감아가지고 있는데 남친이 막 계속 전화하거나 아니면 뭐 집 앞으로 얼굴 보러 잠깐 네. 왔어. 뭐 얼굴 좀 보여줘. 이러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약간 또 의심을 하는 게 이 남자분 지금 30대 중반이신 이 고민녀님의 남친분께서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게 아닐까 하는 약간 이런 추측?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순진무구해서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 정말 안 하는 분들. 책과 인터넷으로 연애를 배우는. 그렇죠. 책과 인터넷으로 마녀사냥 이런 거 보면서 네. 연애 배우신 분들은 전화하지 말라 그러면 정말 안 하고 뭐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난 잘 들어야지. 그녀의 얘기를 전화 안 들어줘야 할게. 한다. 그녀의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 요거에 막 꽂히셔서 전화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틀 동안 걱정되지만 내가 꼭 참아야 정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애 웬만큼 해보신 남자분이면 네. 30대 중반이면은 좀 이렇게 카톡으로 약간 이렇게 하거나 집 앞에 뭐 본죽 같은 거 사갖고 갖다 그러니까, 놓을 수도 예. 있잖아.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보면은 자기 아플 때 남자분들도 조공받은 거 인증샷 종종 올라오잖아요. 진짜요? 본죽에 뭐 누가 감자탕 사갖고 왔네. 아니 어떤 여자분이? 그 페이스북 제 특친 중에 계세요. 몇 분 계신데. 인기 많으신가 보다. 술 먹고 술병 나니까 남자들이 막 왔다. 막 하면서 막 어떤 애는 뭐 람보르기니에 그 감자탕을 싣고 와가지고 내줄 것 같다고. 람보르기니 감자탕. 그래서 야 너 때문에 내가 2차 타고 배달했다 오늘 막 그 인증샷 올라오는 와 거야. 람보르기니 배달 온 네. 거야? 멋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또 아브릴님께서는요. 반전 남자가 혹시 더 아팠던 거? 오. 참신하네요. 네. 참신하다. 네. 이분한테 뭐 참신상 드릴 거 없을까? 없어요? 뭐 국민TV 머그컵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김선임 얼굴 넣어서 하나 만들어드릴까요? 오늘요? 아무도 원치 않아, 막. 아니 네? 폭스마켓에서 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진행자 얼굴 넣어서. 그러지 그 마. 김선임 얼굴 크게 넣자.
안 돼. 우리 조지 소로스님께서는요, 10대, 20대 때는 연애할 때 가슴 뛰고 설레일 수 있지만, 30대 때는 좀 덜하지 않나요? 이러시는데, 어떤가요? 10대, 20대 때. 그때,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가 10대, 20대, 특히 10대 남자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니까. 뭐죠? 이무기? 네? 이무기? 이무기도 아니고 그냥 뇌가 아니라 척수로 움직이는 생명체라서. 척수. 이쁘면 이쁘면 그러니까 사실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도 저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했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사랑은 나이가 들어서 뭐랄까 금세 휘발된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약간 그런 건 좀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어떤 이게 머리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척수로 사랑을 하는 거, 뭐 이게 화학 작용만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강렬한 케미만 있는 거지. 엔돌핀이라든가 뭐. 네, 그 케미만 에스트로겐, 있는 거고 20대 때는 20대 때도 뭐 케미가 이제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30대 때는 정말 뭔가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랑도 사랑이지만 뭐 다른 조건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밸런스가 좀 맞으면은 조건도 사랑의 하나의 한 종목이라고 봐요. 필드라고. 아하. 뭐냐면 결혼할 때 묻어난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묻어남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부분이 있어서 저기 하는 거고 또한 뭐 나는 저 남자랑 결혼했는데 저 남자는 정말 아침마다 다림질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남자야. 네. 뭐 칼라랑 바지 깃이 다 꼿꼿해야 되고. 빳빳해야 돼.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남자인데 그래도 꿋꿋이 사는 거는 그만큼 또 상쇄되는 매력이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게 더 좋은 거고. 아하.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근데 무조건 무던하다고 해서 좋은 결혼 상대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뭔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정말 무던하기만 한다면 그냥 인형 데리고 살아도 되잖아요. 왜? 뭐로 결혼해요? 무던해, 조용해. 네, 그냥 마트 가가지고 홈플러스 가서 6만 원인가 주면은 큰 곰인형 살 수 있는데 그거 집에 놓고 같이 살면 되죠. 나뭇잎만 한. 네, 그러니까 6만 원인가 7만 원 사요. 6만 원 싸다. 네, 괜찮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정말로 이 사랑이란 측면에서 이 사람과 20년, 30년 그 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남자분이 좀 별로예요. 이틀 동안 연락 안 했다는 거. 네, 그렇긴 해요. 근데 딱 이 상황만 봐서 남자분이 좀 마음이 떠났다든지 뭐 별로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좋겠는데 그것도 이제 뭐 본인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 있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고 저는 이분도 6개월 만나셨다 그러는데 좀 더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주제로 KD님께서 여자분에게도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남자한테 마음을 안 주면서 남자하는 행동을 서운해하는 거 아닌 듯. 자신을 돌아보세요. 사랑은 먼저 줘야 돌아오는 것. 맞다. 좀 약간 밍밍해하는 듯한 느낌을 남자들이 그런 눈치는 또 빠르죠. 그렇죠. 이게 서로 감정 교류를 하는 건데 연애라는 거는 이 여자분께서 뭔가 이 관계에 지루하다 재미없다 조건으로 맞지만 스파크가 안 튀어 이러면서 좀 심심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그 느낌을 남자가 또 모를 리가 없죠 또. 그렇죠. 그런 건 또 캐치 잘하더라고요. 뭐야 왜 이렇게 밍숭맹숭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자분도 아마 그 감정이란 건 상호적인 건데 이 여자분만 일방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남자분도 어느 정도 캐치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세심하네. 저는 이 KD님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6개월 만나셨으면 약간 그 연애하는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여자분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남자분이 다시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자기를 챙겨주지 않아 서운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뒤에 어떻게 하셨나 좀 궁금해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챙겨주신 적 있는지. 문자나 카톡으로. 남자가 좀 아프거나 전화 못해서 미안해. 오늘 야근이라 회식까지 있어서 한 새벽 1시에 끝날 것 같네. 이렇게 했으면은 한 1시 반 정도, 1시 10분 정도에 문자나 카톡 보내서 오빠 일 끝났어? 지금 퇴근하는 중? 아니면 뭐 술 많이 마셨어? 라고 자기가 보내본 적이 있는지. 그런 거가 만약에 그 연애라는 게 일종의 사회학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낮에 문자 보내면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낮에
밤 12시에 통화하는 걸 좋아하는 거구나. 이 사람은 점심때 됐을 때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걸 좋아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습화하고 맞춰나가는 게 바로 연애의 한 그 단계인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안 보여주셨으면 이분도 이분은 뭐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나 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같이 하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챙겨주길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네. 서로 맞춰가는 건데 좀 그런 게 부족하시지 않았나. 그리고 20대를 지나서 30대 초반 이제 결혼 정년기 꽉 찼다 하시는데 32살이 혼기가 꽉 찼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여자들은 좀 낮아요. 남자들이 맞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연령대가 32살이면은 근데 이 약간 그게 있어요.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은 별로 급하다고 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 34살이 넘으면은 본인도 그러니까 어차피 늦은 거 하면서 좀 마음을 이렇게 놓는 그러니까 그건 개인마다 달라요. 네. 이분은 이제 32살이 굉장히 뭔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다른 분들은 더 늦을 수도 있고 뭐 29살이 또 그 나이라고 네. 생각할 수 본인 나름의 이제 생각인데 어떤 자기가 생각한 일정 나이가 넘으면은 안심하고 또 느긋해지는 게 네. 있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몇 살 안에는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네. 이 신부감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안달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 사랑하는 남자라든지 연애의 네. 관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결혼 상대자로서 상대의 조건을 더 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좀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제외하면 어떨까요? 아, 32살 쫓기는 결혼해야 느낌을. 된다. 그거를 제외하고 사람만 보는 거죠. 결혼도 보지 말고 32살 나이도 보지 말고 사람만. 아하. 사람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사연도 굉장히 긴데 보면은 이 남자분에 대해서 그냥 좋고 자기한테 잘 맞춰준다는 게 이 여자분의 평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건이야. 직업도 안정적이고 쭉 갈 수 있어. 뭐 인상도 좋아서 친구들이 호평해. 근데 이 남자분에 대한 이런 좋은 평가들로 써주신 것들 중에 이 여자분이 이 남자에 대해서 정말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가 없어요. 지하철 보면은. 2호선 같은 남자구나. 제 시간에 딱딱 오고 절대로 멈추지도 않고 괜찮다. 딱딱 집 앞에 내려다주고 요금도 뭐 딱히 뭐 급격히 딱히 올라가지도 오르는 않고 거 없어. 민자가 1,050원.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약간 정말 이 스파크가 없는 커플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이 여자분께서도 이 내가 홍기 꽉 차서 쫓긴다. 이 남자분도 지금 30대 중반이라 결혼 가능하면 빨리 하고 네. 싶다고 하시는데 이 두 분이 그런 결혼에 대한 압박을 좀 벗어 던지고 서로 정말 연인으로서 좀 어떻게 리프레쉬라고 네. 할까? 좀 뭔가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나무님 그 정말 스파크가 튀면은 그런 리프레쉬 따위 없어도 그냥 막 튀지 않아요? 막 알아서 자가 발전하죠. 그치. 네. 막 연락하고 싶고 계속. 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약간 좀 본인도 밍숭밍숭하신 것 같고. 약해요. 예. 그래서 좀 더 상황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근데 무엇보다도 32살 혼기 꽉 찼다라는 그 전제는 일단 그건 확실히 걷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 자체 좀 더 늘려보시고 그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네. 정말 스파크 팍팍 튀는 남자를 찾고 싶으시다면 제가 속해 있던 영역, 프로레슬링 오토바이 격투기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막 튀어.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떤? 완전 멋있거나 네. 완전 아니거나. 완전 아니거나. 아. 예. 그래서 뭐 아주 위험한 상황이 갈 수도 있고 복불복이고요. 네. 예, 정말 어쨌든 그래도 50%는 된다. 50%는 되죠. 왜냐면 이쪽 계열이 그래도 이쪽 계열. 예,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추성훈, 김동현 같은 남자를 만나거나. 좋아. 예. 정말 완전 사나이. 완전 좋아. 아니면은 완전 그래서 정말 중간적인 공산품이 왜 없습니다. 본인은 빼요? 추성훈, 김동현, 김남훈 들어가야지. 저는 뭐 그냥 저는 저기 2+1. 2+1? 추성훈, 김동현 만나면 하나 따라오는. 대박. 편의점 2+1. 2+1. 예. 커피 2개 사시면 TOP 2개 사시면 그러니까, 하나 드립니다. +1으로 알고 는 좀 저렴한 거에 붙어 오잖아요. 덕용포장. 오늘 덕용포장 우리 김나무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거겠죠. 일단 시험 범위 32살 결혼 정년기를 좀
벗어버리시고 남자만 한번 봐보시죠. 남자만. 네. 사람만. 6개월이면은 사실 저는 결혼을 하든 뭐를 하든 1년 이상은 만나봐야 된다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갖고 네. 있는 사람이라 일단 남자 사계절은 만나보시고. 사계절 그렇다. 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그러니까 뭐 바바리도 입어보고 코트도 입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남자 변하는 것도 한번 그 보시고. 사계절이 가장 진짜 확실한 표현인 게요. 지적이신 게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나 강사분들이 물속에서 그렇게 사랑에 많이 빠져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실제로도 여자분이라든가 남자분이 물속에서 스킨스쿠버를 배우는데 위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남자나 여자 강사가 도와주는 거야. 목숨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그 물속 그 심연의 어둠 속에서 그 누군가가 날 구해줬어. 대천사 강림이지 완전히. 완전. 홀딱 빠지는데 그 사랑이 한여름에 물속에서 벌어졌었는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계속 갈 사랑인지는 가을 겨울에 땅 위에서도 겪어봐야만 이 사랑이 유효한 건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썸머러브인지 아니면 진짜 그렇죠. 사랑인지.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번 6개월이면 좀 짧으니까 조금 더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저는 여자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 여자분 이거 글 쓰신 이 톤으로 봐서는 이틀 동안 남친이 전화 안 해서 서운하셨잖아요. 그 서운함을 남친분한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본인이 말로는 명시적으로는 전화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전화 안 해서 혼자 삐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은 괜히 이렇게 쓸데없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생겨서 정말 이 사람의 그런 진실된 마음이나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좀 해보세요. 자기야, 나 진짜 전화하지 말란다고 안 하냐. 진짜 연애는 정말 힘든 거야. 남자는 어떻게 연애를 하는 거지? 힘들어. 여자도 힘들어요. 남자들 두뇌 빠지고 어이없는 소리 하는 거 짝 보세요. 가끔 SBS 짝. 아니, SBS 짝 좀 가끔 한번 봐보세요. 그 연애를 하는 그 인간들의 그 유치한 그 뭐랄까 소우주 이 배틀 막 한 여자를 가운데 두고 이제 찌질한 그러니까 연애하면 굉장히 사람 찌질해지잖아요. 네. 근데 그 짝이라는 짝 프로그램 하는 그 공간이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어떤 리조트나 뭐 다른 동네나 그런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기 감정 때문에 휩쓸리고 울고 싸우고 밑바닥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여실하게 잘 보이는데 그게 되게 부작용도 많고 좀 그런 프로이기도 한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 그런데 보면은 짝 프로에 나오는 분들 보면은 다 웬만큼 이상의 직업을 가지시고 뭐 멀쩡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 얼굴도 보니까 제작진이 뽑을 때. 근데 그렇게 너무 멀쩡하고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그 연애 때문에 진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첫연애 하는 사람들처럼 밑바닥 드러내고 막 찔찔 짜고 막 이런 거 볼 때 멀쩡한 직장 타이트 달고 너무 재밌어요. 네. 남자분한테 그러면 짝 좀 보라고 해요? 짝 좀, 봐도 좋고. 아니면 여자분께서 좀 보교제 추천을 해주세요. 보교제 추천. 남자한테 부교제, 영화라든가 만화, 아니면은 뭐 드라마 같은 거 몇 개 뽑아가지고 남자분 뭐 좀 이것 좀 보고. JTBC 마녀사냥 좋아요. JTBC 마녀사냥 재밌어요. 네, 그 남녀 심리를 아주 잘 거기 패널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재미도 있고 실제로 실전에 응용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조금 꽁해 있지 말고 좀 터놓고 이 남녀분들은 지금 덜 친해. 아마 서로 지금까지 존댓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존댓말 경어 쓰는 거 좋은데 아직 충분히 친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으니까 좀 마음 터놓고 좀 얘기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상황, 뭐 여행도 가보신다든지 뭐 남자분 바닥 드러나는 것도 한번 보시고 한 계절은 만난 다음에 판단을 하심이 그리고 32살 안 늦어요. 너무 그렇게 시한 정해놓고 어떤 뭐 사랑이냐 조건이냐 이런 흑백 논리에 빠져서 이렇게 좋은 연애 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노래 듣고 갈까요? 어머. 노래 왜 이래. 뭐 이은미의 결혼 안 하길 잘했지. 듣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나무님, 썬님, 대국민 상담소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방송이 생길 때부터 제 고민도 보내고 싶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시험 준비 중이고요. 저를 소개할 때 시험 준비 중이라고 소개한 지도 정말 오래되었네요. 지금 10년째 시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험이 쉬운 게 아니라서 오래 준비하는 사람이 많기는 합니다. 어차피 처음에 시작할 때 1, 2년 안에 되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 부쩍 힘이 빠지네요. 며칠 전에 친구 녀석 아이 돌잔치에 갔다 왔는데 저랑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 벌써 애가 둘이고 직장 생활도 7, 8년 차가 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시험 준비 중인데 말입니다.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헷갈리기도 하고 공부할 마음이 뚝 떨어지네요. 집에서도 시험은 잘 안 되는데 나이가 먹어가니 좀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시험이 되기만 하면 사실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시험이라는 어떻게 보면 로또 같은 인생 한 방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닌지 싶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가정 꾸리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헛된 꿈에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닌지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할 마음도 안 나고요. 시험 공부 10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고, 시험 공부 10년. 네. 사법고시 준비하시나요? 아마 느낌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네. 10년씩 준비하는 게. 사법고시. 그렇죠. 제가 아는 그 분도 10년 준비하셨는데. 네, 됐어요? 이제 명문대 법대를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거기 맨 처음에 합격하셨을 때는 동네 난리가 났었죠. 막 현수막 붙이고. 당연히 현수막이죠. 축 합격. 시골에서는 당연히 현수막입니다. 돼지 잡고 막. 네, 돼지 잡고 심지어 다니지도 않았던 학원에서도 축하 현수막을 네? 왜요? 다녔다고 이제 뻥을 치는 거지. 나 너무 다니지도 않았는데. 김남훈이 뭐 우리 학원을 다녔다면서 몇 차 사법고시. 고대법대 합격 이러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10년 하시고 안 됐어. 10년 넘어간 해 그만두시고서 독서실 총무로 들어가셨어요. 네, 독서실 총무하십니다. 네, 저보다 2살 많으신 형인데 네, 동네 형. 합격하셨으면 좋았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워낙에. 네. 근데 저는 약간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가정 꾸리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 요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분은 자기 생활은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런 것도 이분한테는. 있고 남들처럼 평범하게라는 표현이 굉장히 함정이 있는 게 남들처럼 그럼 자기는 비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성, 자기의 이 고행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안 살아. 그거 시험 붙어서 비범하게 살 거야. 한 번에 내 인생 바뀔 거야라는 그 자기 암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런 거 꿈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 암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10년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10년이면은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10년이면은 사실 이 사법고시가 워낙에 힘든 공부다 보니까 뭐 고시가 아니더라도 고시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오래 준비하실 만한 게 있는데 뭐 3, 4년까지는 뭐 그냥 이렇게 쭉 하시다가 이제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죠. 한 10년쯤 되면 이제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여기서 몇 년 더 가면 40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40인데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진짜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운동하는 것도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합에서 안 다치려고. 네. 이제는 좀 안 다칠 걱정도 하시는 안 다친 거 아니에요? 걱정 엄청나게 하죠. 제가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시합장에 올 때 선배님들께서 그 비행기 탈 때 수트케이스 있잖아요. 네. 트렁크. 네. 바퀴 달린 거 드르르르. 네. 그거를 항상 갖고 오시더라고요. 거기에 코스튬이랑 의상을 갖고 넣어서. 네. 근데 가면도 막? 네, 넣고 오는데 네. 왜 저런 가방을 들고 다니지? 불편하게? 메고 오면 되잖아.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무거워서. 나무님도 이렇게 어깨 매는 가방 갖고 다니시죠? 예, 아직은. 그런데 이제 코스튬 넣을 때는 그거 갖고 다니거든요. 이게 트롤리에다가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트레일러다 이렇게 드르르 끌고 오는데 그게 무거운 것도 있고 무릎들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레슬러인데 무릎이 안 좋아. 그러니까 시합할 때는 10분, 15분 동안은 100kg, 150kg 던지고 방방 뛰어날르고 링 포스트에서 뛰어내리면 3m거든요. 3m에서 바닥에다 테이블 깔아놓고 확 뛰어내리기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방을 들고 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왼쪽 무릎 연골이 이제 거의 다 나가가지고. 어떡해. 네. 뭔가 되게 모양 빠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근데 그 모양도 있어요. 뭐냐면 나 방금 왜 해외에서 기획했음. 뭐 이런 티가 나니까. 뭔가 유럽 갔다 온 모양. 그렇지. 나 지금 파리에서 미국에서 시합하고 오는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미국에서 들으면서 WWE 시합하고 그렇죠, 왔어. 그렇죠. 그런 뉘앙스는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체력적인 저하도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지나면 본인의 그 인생의 그 시간을 부여하는 게 의미 부여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실패 10년, 실패라고 합시다. 떨어지셨으니까. 그 11년, 12년이 됐을 때 자기 삶에 있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건가. 10년까지는 일단은 두 자릿수까지는 그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랄까, 이만큼의 좌절이 있었으니까 뭐 앞으로도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라는 그런 식으로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12년, 13년이 된다면 정말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끝까지 가야 돼. 이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느낌? 뭐. 아무튼 힘드실 거는 굉장히 이해가 가는데, 예, 저는 이 사연을 처음에 볼 때 그런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김선님도 미스코리아 10년 준비하셨죠? 네? 절대 안 된다고 이거 주변에다 만류하는데. 아니 전 중학교 때 포기했어요. 왜요? 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른들이 선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런 미스코리아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에는 그 미스코리아 대회라는 게 네. 약간 그 여자로서 가장 성공한 롤모델,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왕자님과 결혼하고, 네. 프린스 차밍 파란 수영복 입고 머리 이렇게 뿔뿔뿔뿔하고 그게 옛날에 미스코리아 대회가 이렇게 전국으로 지상파에서 생중계되고 막. 굉장한 저명 인사들이 뭐 이렇게 사회 보고 그런 아주 큰 대회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쭈르륵 그 드레스 입은 여자분들 늘어서가지고 그 사회자랑 대답하면은 미스 남가주 지인. 맞아. 남가주가 어디죠? 캘리포니아. 남가 캘리포니아. 그 남가주가 어딘지 맨날 그러니까. 엄마 우리나라에 남가주가 어디 있어 하면 엄마도 모르는 거야. 그게 나는 남가주가 한참 동안 그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도시 이름.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충청도, 경상도 네. 이런 남가주 진. 남가주. 아무튼 근데 남가주 언니들은 좀 뭔가 이렇게 달랐어요 느낌이. 하려고 자기 자랑할 때 항상 영어로 소개하고. 맞아. My name is 배현정. 이러면서 미스 남가주 진 이러면서. 예. I love soccer 이러면서. 우리 때는 그 미스 코리아 대회가 별로 그 여성의 직업적인 이런 롤모델이 많지 않았을 네. 그 저의 어린 시절 80년대 중반까지는 이 미스 코리아 되는 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도 커서 모델 내려면 미스 코리아 이랬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미스 코리아 떡잎이 전혀 아니라는 걸 일찍 자각했죠. 그리고 빨리 포기했어요. 네. 잘했죠? 잘하시고 이제 지금 굉장히 여류 방송인으로서 여류? 인기 방송인으로서. 네. 아무튼 그렇게 전 일찍 포기했어요. 포기가 빨라요. 그러니까 포기도 포기지만은 포기라는 것보다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은 10년 동안 한 일을 준비하셨던 그 에너지면은 그 에너지를 또 다른 데 쓰신다면 충분히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10년이면은 좀 너무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붙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잖아요.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 전체 이분께서 지금 어떤 자기 인생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막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뭐 사법고시라고 칩시다. 1차, 2차 합격한 거. 네. 이 데이터를 놓고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경향. 그리고 이제 로스쿨로 다 이제 전환이 되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앞으로 변호사가 됐을 때 뭐 나이가 이렇게 차서 변호사 됐을 때 직업적인 전망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또 인생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균 수명도 늘어나서 요새는 그냥 어지간하면 8, 90인데 이 10년을 내가 어떻게 정립을 하고 끝마칠 것인지 또는 그래 한 번만 더 도전을 할 것인지 요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분이 시험을 접고 내가 뭐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 요 결정을 하신다고 해서 그거를 실패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털고 10년이나 공들인 일을 그렇게 털고 객관적인 판단에서 접을 수 있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이나 했는데 내가 합격을 못했으니 망했어. 이렇게만 보시기보다 좀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 근데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본인이 사실 자기 스스로 객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죠. 개인이 개인을 객관화하는 거는 거의 힘든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종합을 해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합격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거를 내 10년 인생이 그냥 헛되이 네. 날아갔어. 뭐 요렇게 생각하시지 이 세상에서 전진만 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스킨십과 탈모. 아. 두 가지만 전진하고요. 아, 이거 명언이다. 스킨십과 탈모. 네. 그건 오직 한번 시작하면 전진만. 후진이 없죠. 탈모도. 예, 스킨십으로 어떻게 후진을 해요? 아, 어떡해. 그게 돼? 그게 되면은 그분은 이제 5대 성인으로서 공자, 예수, 석가모니, 마호메트 다음으로 이름을 올리셔야 되고요. 현대인 중에서 아직 스킨십이 후진된 사람도 없고 탈모도 후진이 안 되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이제 예, 진행밖에 미리 안 관리 돼. 잘 하시고 늦춰야 되는 것뿐인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인생에서 그것만 전진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후진돼요. 네. 다 후진되니까 그 후진이 또 꼭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약간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조망을 하시고 다시 전진할 수도 있고 그런 차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프로레슬링 선수로 12년 차인데 전 링에 딱 섰을 때 알았어요. 나는 헐크 호간, 얼티밋 워리어, 마초맨 같은 선수 못 된다. 나는 함량 미달이다. 정말 함량 미달이다. 그분들보다 처음 데뷔전에서 느꼈어요. 데뷔전에서 시합을 하면서 나는 헐크 호간처럼 그렇게 엄청난 근육질이 선수가 될 수도 없고 얼티밋 워 같은 파워도 없고 마초맨처럼 뛰어나르지도 못하고 김일 선생님처럼 박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양표 스승님처럼 멋진 드롭킥을 할 수도 없다. 난 다 안 된다. 라는 걸 딱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좀 좌절했다가 캐릭터를 바꿔서 그러면 악역이고 분위기를 띄워준 역할을 하겠다. 아하. 나는 메인 이벤트는 절대 못 된다. 메인 이벤트는 못 되지만 전자시합이라 해서 1경기, 2경기에서 관객의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 목표를 그쪽으로 바꿨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이 특화가 되면서 일본 DDT 프로레슬링 14대 챔피언도 한번 해봤었는데 근데 좀 짧게 있었어요. 3주? 아까워. 아까워. 예, 하여튼 그랬던 것처럼 그 한계를 모르고 돌진하는 거는 뭐 그런 모습은 이제 산학용품 광고에서 나오는 거고요. 난 한계를 모른다. 이러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산학용품 광고에서 나오는 거고요. 한계 막 눈 맞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다 죽어요. 얼어 죽어요. 네, 얼어 죽으니까 한계 파악하시고요. 그 한계 파악된 한계 범위 안에서 또 다른 길을 찾는 거, 진짜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가정 꾸린다. 요 말씀이 이제 나무님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시험 오래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시험 많잖아요. 고시 네. 빼고도. 이렇게 시험에 오래 사로잡혀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머리 좋고 잘하시는 분들이긴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너무 한쪽에 이 시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박 같은 거예요, 시험도. 네. 이게 되면은 정말 좋은 거죠. 잘 되는 거죠. 박수 받아야 되는데, 안 되면은 또 본인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좌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되는 상황만 계속 가정하고 이렇게 네. 높이 올려다만 보시다 보면은 그냥 직장 다니고 일반적인 모습들,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뭔가, 저거는 아니지 않나. 네. 근데 사실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가정 꾸리고 사는 것 자체도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평범함은 다 비범함이죠. 그래, 평범한 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이게 all or nothing식으로 이제 합격 아니면 죽음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객관적으로 다양하게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접는 쪽으로. 저도요. 네. 자, 붉은 늑대님께서 나문이 형, 무심결에 나온 배현정 누구? 와이로님이 20대 여친 하셨는데, 모르겠고요. 자, 소녀님, 저희 집은 스킨십이 후진되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뽀뽀까지 하셨는데 다시 손잡는 걸로 돌아가심? 5대 성인의 반열에 오르셔야 되겠는데요. 분발하십시오. 그게 후진하기가 쉽지 네, 않은데. 네, 네. 아무튼. 자, 이제 하여튼 뭐 기운 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네, 힘내십시오. 네, 노래 한 곡 듣고 할까요? 네, 럼블피쉬의 이제 그만. 어리석은 거짓말은 잠깐 이제 그만. 나는 정말 재미없어 제발 이제 그만.